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먹을 가리키는 주먹권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7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먹권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7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요. 그 모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먹권이라는 이 글자가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먹권이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먹권이라는 이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어떤 글자가 결합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손맞잡다 공, 그리고 쌀을 가리키는 쌀미, 이 세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즉 사람과 손 맞잡다와 쌀이 결합해서 주먹권이라는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과 손 맞잡다와 쌀이 결합해서 주먹이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 자, 이 글자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양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거예요. 맞잡고 있는데 그 양손 안에 쌀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두 손으로 쌀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쌀을 움켜쥐었을 때 그 손 모습이 주먹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주먹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글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 바로 구부리다의 뜻이 있어요. 당연히 손을 움켜쥐려면 손가락을 구부려야겠죠. 그래서 구부리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부리다 또는 주먹을 나타내는 주먹권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책을 가리키는 책권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책권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먹권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아랫부분에 어떤 글자냐? 이것은 사람의 무릎을 가리키는 무릎절이라는 부수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주먹이라는 뜻과 무릎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책이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먹과 무릎이 결합해서 책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 책권이라는 글자의 윗부분인 주먹권이라는 것은 주먹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글자의 중심 의미였던 구부리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부리다와 무릎이 결합해서 책이란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부리다와 무릎이 결합해서 책이다.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한쪽으로 구부러지게 만든 것이 바로 책이란 소리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덮어보세요. 그러면 그 재본된 그 부분을 통해서 구부러지고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치 사람의 무릎과 같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한다라고 해서 이런 책의 의미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책을 읽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마다 이 책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상권 또는 하권 할 때 그 권자 또는 전권이라고 할 때 권자가 바로 이 책권이라는 글자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책이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와, 저 책은 우리의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지는 것처럼 구부러지게 만들어진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책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권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게으른 것을 표현한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예요. 게으르다 권. 자, 이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는 왼쪽 부분에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글자와 오른쪽 부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책을 가리키는 책권,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사람과 책이란 뜻이 결합해서 게으르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책이 결합해서 게으르다.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이건 뭐냐? 이것은 바로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책권이라는 이 글자를 책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책을 설명드릴 때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 했죠? 그렇죠. 구부러지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구부러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책이다라고 해서 책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책이라는 의미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다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부러지는 것과 왼쪽이 사람이 결합해서 게으르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사람과 구부러지다가 결합해서 게으르다. 좀 이것도 참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냐?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자세가 반듯한 사람이 있고 좀 구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렇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구부정해서 이렇게 폐잔병처럼 어깨가 축 처진, 이렇게 굽어진 사람이 좀 게을러 보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몸이 늘어져서 축 처져서 구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해서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지쳐서 몸이 축 처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몸이 좀 구부러지고 이렇게 축 처진 그런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권태감 할 때 그 권태에서의 권자가 바로 이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축 처져서 게으른 상태에 그런 자신의 신체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상태를 경험하실 때마다 이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으르다 권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뭔가 이렇게 손으로 둘둘 마르는 것을 표현한 말다권이라는 글자예요. 말다권. 자, 이 말다권이라는 글자는 이 오른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책권이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손과 책이 결합해서 말다, 뭔가 돌돌 많은 것을 나타내는 말다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손과 책이 결합해서 말다, 책을 손으로 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말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책권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오른쪽에 책이라는 것은 뭐냐?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책인 주간을 의미합니다. 주간. 자, 주간이라는 것은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잘라서 만든 그런 책을 말하는데, 그 대나무를 이렇게 쭉 엮어서 보관을 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책, 즉 주간을 마는 것처럼 뭔가 동글게 마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이 말다권이라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손으로 뭔가 동그랗게 마는 그런 경험을 하시거나, 요즘에 김밥 같은 걸 이렇게 말 때, 동그랗게 말 때 그 뭘 이용해서 말죠? 그렇죠. 발을 이용해서 말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로 뭔가를 마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말다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권선이라고 할 때 그 권자, 또는 권설음이라고 할 때 권자가 바로 이 말다권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뭔가 동그랗게 많은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다권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권 또는 구역권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영어로 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물들이 사는 곳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우리를 가리키고 구역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재밌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책을 가리키는 책권이라는 그 글자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모양의 글자인 나라국이라는 부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떠한 나라를 뜻하는 그런 사각형 글자인 나라국이라는 글자와 가운데 부분에 책권,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된 건데,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라는 뜻과
책이란 뜻이 결합해서 우리 또는 구역이란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나라와 책이 결합해서 우리와 구역이다.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설명드리는 이게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인 나라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어떠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책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죽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죽간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 마을 같은 데 보시면 옛날 영화 같은 거 또는 옛날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뭐가 있냐? 동물들을 이렇게 길렀었던 그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들의 울타리를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 울타리의 모습이 죽간의 모습과 비슷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권이라는 글자를 이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방 경계를 나타내는 나라국이라는 것과 그 가운데 책권, 즉 죽간을 의미하는 책권을 결합해서 이 우리의 그 동물들을 키우던 그 우리의 경계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키웠던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구역을 나타내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어떠한 동물들을 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을 세워서 어떠한 특정 지역, 특정 구역을 설정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우리권 또는 구역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냐? 우리가 권역이라고 할 때 그 권자 또는 상권이라고 할 때의 권자, 수도권이라고 할 때의 권자가 바로 이 우리권, 구역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 어떠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그런 경계를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권, 구역권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문서를 가리키는 문서권이라는 글자입니다. 문서권. 자, 이 문서권이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주먹권이라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칼을 가리키는 칼도라는 부수글자를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주먹이라는 뜻과 칼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문서의 뜻의 글자가 됐어요. 주먹과 칼이 결합해서 문서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주먹권이란 이번 시간에 핵심인 이 글자를 주먹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구부리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구부리다. 그럼 뭐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실 때 문서를 접어서 간인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떠한 문서를 구부려서 서명을 하고 위조를 방지하게 서명을 하고 칼이라는 것은 나누다의 뜻입니다. 나누다. 그래서 문서를 나누어 갖는 그런 문서의 특징, 문서 작성의 즉 계약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놓은 그러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나누어서 구부리고 어떤 표시를 하고 나누어서 갖는 그러한 문서들을 보실 때마다 이 문서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의 발명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의 발명 이전에도 이렇게 문서를 나누어 갖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징표를 나누어 갖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일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부 같은 것들을 연상을 하셔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병부나 아니면 문서를 어떠한 그 도장을 찍거나 간인을 하고 나누어 갖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여권이라고 할 때 그 권자 또는 증권에서의 권자, 채권에서의 권자가 바로 이 문서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문서를 간인하고 나누어 갖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사람의 주먹을 가리키는 주먹권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주먹권이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주먹권이라는 그 글자와 핵심이 되는 글자와 아랫부분에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 이 두 개의 글자를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주먹이란 뜻과 사람의 손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다시 주먹이란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래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이 주먹권, 구부리다 권이라는 이 글자가 본래 주먹을 가리키는 글자였는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를 더해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이 아랫부분에 있는 손은 손을 가리키고, 그리고 윗부분에 주먹권은 구부리다의 뜻도 있으니까 손을 구부렸을 때 주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손을 구부려서 주먹을 만드시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주먹권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권투라고 할 때 그 권자, 또는 권총에서의 권자, 태권도에서의 권자가 바로 이 주먹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을 구부려서 주먹을 만드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구부리다 권, 주먹권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7개의 글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글자가 구부리다 주먹권이라는 글자였어요. 이 글자는 사람이 양손에 쌀을 움켜쥐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부리다 주먹이란 뜻이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 뜻이 만들어지고 음도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글자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 이 권이라는 의미 그대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부리다 권, 주먹권이라는 글자에서 의미 결정되고, 그 다음 결합에서도 채권, 게으르다 권, 말다 권, 우리 권, 문서 권, 주먹 권, 이렇게 이 권이라는 의미 그대로 계속 활용된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한자를 보실 때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저 모양의 모습이 딱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 글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저걸로 저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글자는 권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부리다 주먹권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7개의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